예,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들 생각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신동비 회장의 얘기 방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네, 롯데 호텔이 지난번 국회 그 국정감사 청문회장에서 롯데그룹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상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비자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추된 이미지에 대해서 결국은 형제 간의 난들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나 기초가 주목되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그 롯데 호텔이 상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경영 정상화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런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들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신동빈 회장이 어떤 자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였는데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관하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데, 신동주 부회장 SDJ 만일 지금 형제한테 벌써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룹 회장이라면은 법무실이라든가 기획실 통해서 있죠. 앞으로 이 경영권 싸움이 충분히 벌어지게 예상될 수 있고, 그다음 신동주 부회장이 만일에 어떤 궁지에 몰린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주 부회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관련되는 비리를 터뜨림으로써 신동빈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다시 한번 권토 중려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동빈 회장이 이미 형제의 난이 터졌을 때 상당한 대비를 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은 지금 검찰 수사관 200명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거기서 지금 밝혀낸 거는 거의 뭐 신격호 회장의 금고에 돈 30억과 몇 가지 서류거든요. 뭐 더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래서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상당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저 자신감 가진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롯데 이 그룹이요, 원래 이 부동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부동산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그 서열로는 5위인데 거의 지금 부동산 재벌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부동산이 롯데 일가 6명 중에 5,640억인데 이 중에 신총괄 회장이 4,430억 원 정도가 명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동주 회장이 230억, 신동빈 회장이 180억, 신영재 280억.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미경 씨가 340억이고 딸 신유미 씨가 180억인데 이게 합쳐서 520억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1,000억대가 넘는 땅이 이 두 모녀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금 진원지, 비자금의 조성의 통로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또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미경 씨 참 오래간만에 들어요. 서미경 씨가 77년 미스롯데 1기 출신이잖아요. 예. 그 전에 물론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미스롯데가 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TV 그 드라마 활동을 하고 영화 활동을 하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서울로 왔을 때 항상 굉장히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다더라, 이런 소문은 그때 당시 방송가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브랜드 모델이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줄 누가 뭐 알았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죠. 없었습니다. 나이도 없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서미경 씨가 뭐 어떤 이러저러한 루머를 다 딛고서 8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거기서 신유미 씨 그 딸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배동의 별당마님으로 딱 그 존재감을 보이면서, 사실상 그 롯데 시네마 쪽에서 가장 일감 몰아주기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매점 그 유원 시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딸하고 서미경 씨하고 지분을 100%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때는 뭐 연 매출이 200억 원 정도 규모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유기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쪽에 있는, 민자 역사 쪽에 있는 식당,
롯데 땡땡 이런 그 약간 분식점 같은 그 햄버거 파는 곳 있잖아요. 그쪽까지도 다 같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격호 회장이 사랑을 받고 있는 서미경 씨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뭔가 뒤에서 많이 챙겨줄 수 있을 만큼 챙겨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으나 롯데에서는 선을 긋죠. 계열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선을 긋기에는 너무나도 가족 관계가 명확하게 보여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백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도 한 1,000억 원대 정도 증여를 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제 비자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서미경 씨 모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이 자식들도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막내가 귀엽고 그럼요. 아마 부인들도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막내 부인이 제일 귀엽고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건 제가 이제 일반 사람이 잘 경험을 못하는 거라서 우리 잘 모르죠. 그렇지 그거야. 않을 거라 추측하고요. 그다음 이 부동산이 이게 왜 제가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요. 부동산이 이 재벌가들이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고 할 때 업무상 배임 횡령할 때 부동산이 가장 관계 많이 되더라고요. 싸게 사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고. 예. 그러니까 바로 계열사끼리. 그거죠. 지금 롯데에서 그게 제가 다룬 사건 중에 하나도 전형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5년 받은 사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도 같은 유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 않겠는가 그런 의혹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극장 가면은요 팝콘 하나 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콤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러브 콤보 뭐 이런 거 하나 사면은 거기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라 그랬을 때 9,000원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극장표 하나 사는 수입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지금 다 몰아줬다. 예. 이제 뭐 롯데 뭐 이렇게 지금 롯데자가 앞에 다 들어가는 뭐 예. 푸드니 뭐 시네마니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서미경 모녀한테 다 몰아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계약이 아마 그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매출하는 업소하고 이런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 그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계약은 해지된 상태인데 그런 특혜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그 계열사의 거래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과징금이 600억 원대 물었고 추징금이 나왔었죠. 앞으로 이걸 해소 안 2013년에. 하면은 그 계열사 간 거래는 그 공정위에서 금지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격호 회장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롯데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롯데 수사의 종착점 결국은 신격호 회장이 가장 타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그 비서실장 같은 전무급 이런 사람들을 먼저 소환 조사 다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 주변을 계좌나 이런 추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타켓은 신 총괄 회장,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지금 그 MB 정부 때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바로 롯데 롯데월드 3도 각을 비틀어서 허가를 내준. 그러나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전 정부의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보통 수사를 해보면 본의 아니게 예상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비자금이라든가 또 정관계 유착 부분이 티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사를 하다 보면요. 이 돈이 들어온 거는 다 이제 뭐 어떻게 되지만 또 나간 게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나간 걸 갖다 조사 안 하고 끝쳐버리면은 이 수사에 종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간 걸 수사하다 보면은 이게 정관계 로비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이게 검찰로서 본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또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격호 그다음에 신동빈 양 부자지간을 동시에 검찰이 사법처리는 정서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인 그 와병중이라고 나와 있는 신동빈 회장보다는 신격호 회장보다는 신동빈 회장 쪽으로 아마 두 분 중에 한 사람 정도의 사법 처리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되고 또 하나는 MB 정부에 대한 정권 실세들에 대한 그 MB 정부 때 이 회사의 롯데그룹이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착 관계에 대해서 파고들 텐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정권 말기에 있는 재벌들 내지는 친박계 이외의 여권 내의 그 정치 그룹에 대한 견제 차원의
분기 잡기용이지 실제 MB 정권 실세까지 깊이 들어가는 비자금 수사는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예. 그 다음에 들어선 정부가 예. 바로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서로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위험한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인 여의도의 정치권의 시각들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롯데그룹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 여기서 줄이고요.